60세 이상이라면 아침에 배가 단단하게 굳은 듯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시죠? 속은 묵직하고 화장실 갈 생각은 나는데 막상 앉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답답함. 많은 분들은 그 순간을 그냥 오늘 소화가 좀 안 됐나 하고 넘기지만 의학적으로는 그게 바로 장이 조용히 보내는 첫 번째 SOS 신호입니다. 장은 원래 매일 같은 시간에 스스로 깨어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 근육은 밤새 천천히 움직이며 아침이 되면 배출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장의 리듬이 깨지면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사라지죠. 아침 신호가 약해지고 변이 딱딱해지고 뱃속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멈추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극을 잃어서입니다. 장도 근육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자극이 오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장이 보내던 미묘한 움직임의 신호가 나도 모르게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장 운동 감소로 인한 기능성 변비 초기 신호를 느끼지만 절반 이상은 그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오기 때문입니다. 배가 묵직해지고 가스가 늘고 속이 차오르는 느낌이 반복되면서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고 있다는 확실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때 방치하면 장이 다시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의 묵직함 플러스 오후에 더부룩함 플러스 밤의 가스 증가는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된다면 음식이 장 안에서 기를 잃고 오래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 머물수록 발효가 많아지고 발효가 많아질수록 가스와 독소가 늘어나고 그 독소가 다시 장 근육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은 약한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방식으로 단 2, 3일만 자극을 주면 다시 이 시간에 움직이는구나 하고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자극이 바로 복부 마사지입니다. 그것도 10분, 20분이 아니라 단 3분. 손끝이 배 위를 천천히 스치기만 해도 장이 실제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복부 피부 아래에는 장을 직접 자극하는 신경과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배를 천천히 돌려주니까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정말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장 근육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들으시면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지, 왜 3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지 모두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에 할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이 라디오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손끝 자극만으로도 장이 깨어나는지, 의학적으로 그 놀라운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배를 문지르는 것만으로 장이 정말 움직이나요? 네, 생각보다 훨씬 크게,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장이 단순한 근육덩어리가 아니라 신경과 혈관이 촘촘히 연결된 살아있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주류 의학 사실, 메인스트림 팩트.
우리 장에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척수 전체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 뒤에 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배를 슬며시 누르면 그 압력은 피부, 지방층, 근육층을 지나 장신경총, 엔테릭 너브 시스템에 직접 전달됩니다. 그러면 장은 신호를 받습니다. 아, 움직일 시간이다. 즉, 손끝의 압력이 장의 스위치를 켠다는 뜻입니다. 복부 마사지는 장의 연동운동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 연동운동이란 음식을 아래로 밀어내는 파도 같은 움직임입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면 이 파도가 사라지고 변비가 시작됩니다. 복부 마사지의 압력과 원형 움직임은 이 파도가 다시 일어나도록 만드는 점화 신호입니다. 이때 자극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면 장 근육이 긴장해서 움직임이 멈춥니다. 중요한 건 부드러운 압력, 일정한 리듬입니다. 장은 천천히 반복되는 자극에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몸에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관은 심장, 폐, 그리고 장입니다. 특히 장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 3분의 일정한 원형 자극, 이것만으로도 장은 오늘도 이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구나 하고 다시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비 해결 속도가 빠른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quirky fact. 복부 마사지를 하면 장이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천이 연 3,000,000,000번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문지르는 동안 피부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 혈류가 장 주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장이 따뜻해지면 움직임은 2배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사지하면 속이 따뜻해지고 다음 날이 편해요 라고 경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학계 논쟁, 스컬러리 디베이트. 장 마사지 효과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 복부 마사지는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이지 실제 장 운동을 촉진한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소화기내과 물리치료학계.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 시 복부 마사지 직후 장 연동운동 파장이 분명 증가했다. 수십 개의 임상에서 마사지 이후 3분 후 장의 움직임, 가스 이동, 혈류가 증가한다는 것이 직접 관찰되었습니다. 즉, 논쟁은 있어도 실제 장이 반응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 하필 3분일까? 장의 감각신경은 30초 1분 사이에 자극을 인지하고 1년 3분 사이에 본격적 반응을 시작합니다. 즉, 10분씩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3분씩 매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장에게 3분은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움직여도 안전해. 이 시간에 다시 일하자. 오늘도 내가 너를 도울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장에게 움직일 신호를 보냈는가? 약도, 음식도, 보조제도 중요하지만 장이 스스로 눈을 뜨는 순간은 대부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마무리 장의 첫 번째 회복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배 위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그 순간입니다. 장은 그 부드러운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3일만 반복하면 잊어버렸던 자연 배출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장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자리, 오른쪽 아랫배, 맹장 부위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비 해결의 50%가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복부 마사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아무데나 손을 올리고 원을 그립니다. 하지만 장은 매우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전체 효과를 결정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른쪽 아랫배, 의학적으로는 맹장 채춤 자리입니다. 왜 이곳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인스트림 팩트. 장은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 왼쪽 아래로 간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의 커다란 길입니다. 그 길의 출발점이 오른쪽 아래, 즉 맹장입니다. 장은 이 순서대로 흐릅니다.
오른쪽 아랫배 맹장, 오른쪽 윗배 상행결장, 배 위쪽 횡행결장, 왼쪽 윗배 하행결장, 왼쪽 아랫배 S자 결장. 항문, 즉 변이 통과하는 첫 관문이 바로 오른쪽 아래입니다. 이 구간이 막혀 있으면 위쪽 장도, 왼쪽 장도 모두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배 전체가 무겁고 가스가 차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부 마사지는 절대 배의 아무 부분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항상 오른쪽 아랫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른쪽 아래가 막혀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 이 부위를 눌렀을 때 뻐근함, 단단한 느낌, 묵직한 통증, 찌릿한 자극이 느껴진다면 그건 장이 여기부터 풀어달라는 신호입니다. 특히 변비 2, 3일째인 분들은 이 부위가 마치 작은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위를 누르니까 가스가 위로 올라오고 갑자기 배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쿼키 디테일, 오른쪽 아랫배는 몸의 소화 신호등. 생리학적으로 오른쪽 아래는 장의 가장 민감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대장의 시작, 회맹판 일어채찰 발브, 맹장 주변 림프 조직이 함께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장을 압박하면 다른 부위보다 더 먼저 반응합니다. 마치 교차로의 신호등처럼 지금 길이 막혔다, 지금 길을 열어야 한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곳입니다. 어떤 강도로 눌러야 할까? 이 부위는 예민하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면 장이 긴장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 아프지 않은 압력, 팔라스, 부드러운 원형 움직임, 손바닥, 손가락 끝 어느 쪽도 가능하지만 배를 넓게 감싸듯이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눌렀다, 풀었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리듬은 1초에 한 번, 누르고, 풀고, 누르고, 풀고 이렇게 천천히 반복합니다. Scholarly Debate. 맹장 마사지가 정말 효과적인가? 일부 의사들은 맹장은 쉽게 자극되는 부위라 마사지 효과를 과장해서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장 근처의 압력은 장신경총을 가장 빠르게 자극한다. 실제로 초음파 관찰 연구에서도 오른쪽 아랫배 아이분 자극 후 상행결장의 연동운동이 증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즉, 논쟁은 있어도 임상적으로는 효과가 확인된 부위입니다. 왜 여기서 시작하면 변비가 빨리 풀릴까? 오른쪽 아래는 장이 첫걸음을 내딛는 곳입니다. 이 시작점이 풀리면 마치 줄줄이 돼지꼬리처럼 위쪽 장, 왼쪽 장, S자, 결장 이 순서대로 연동운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부위만 제대로 풀어줘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3일 안에 장이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배를 어디서부터 문질렀을까? 과연 장이 시작되는 곳을 알고 마사지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오늘의 마사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무리 장 마사지는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90%입니다. 오른쪽 아래, 장이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부터 부드럽게 자극을 주면 장이 다시 길을 찾아 움직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는 가장 효과적인 시계 방향 3단계 마사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3분 안에 완성되고 3일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속도로 움직여야 할까요? 그 핵심이 바로 시계 방향 3단계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장의 실제 움직임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단 3분만 해도 3일째부터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무작정 문지르는 이유는
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는 채 마사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은 항상 오른쪽 아래, 위쪽, 왼쪽, 아래로 흐릅니다. 이 흐름을 거슬러 마사지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반대로 이 흐름에 맞춰 움직이면 장은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1단계, 오른쪽 아랫배를 작은 원으로 여윳바퀴, 장의 출발점을 깨우는 단계. 오른쪽 아랫배를 손바닥으로 덮고 편안한 압력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한 바퀴에 우이 3초, 총 10바퀴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급한 자극을 싫어해라 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들어오는 자극에 훨씬 잘 반응하죠. 마인스트림 팩트, 오른쪽 아랫배에는 회맹판 1호 채찰 발브 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장의 물질 이동을 조절하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부드럽게 열려야 장 전체가 움직입니다. 퀘르키 디테일,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간혹 꾸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 자체가 장이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 오른쪽 옆구리, 명치까지 천천히 밀어 올리기, 상행결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 손바닥을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두고 위쪽, 즉 명치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압력은 눌렀다, 밀어 올리고 천천히 풀기, 이 리듬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장의 상행결장을 자극하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위가 늘 체하고 더부룩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상행결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음식물을 올려 보내야 하므로 가장 자극이 필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어떤 의사들은 복부 마사지는 상행결장 자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 분석에서는 상행결장벽 운동이 마사지 후 평균 18%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실제 움직임은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3단계, 명치에서 왼쪽 아랫배까지 큰 원으로 10바퀴, 장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단계.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 전체를 하나의 큰 원으로 감싸든 명치, 왼쪽 윗배, 왼쪽 옆구리, 왼쪽 아랫배까지 부드럽게 원을 그리세요. 이때 압력은 조금 더 넓고 편안해야 합니다. 손가락보다는 손바닥 전체로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아랫배, 즉 S자 결장은 변이 통과하기 가장 까다로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만 제대로 풀리면 가스, 복부 팽만, 변비 대부분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퀘르키 디테일 2단계에서 가스가 슥 이동하는 느낌이 나거나 뱃속이 따뜻해지는 감각이 든다면 장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몇 분 동안 해야 하나요?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3분입니다. 1단계 45초, 2단계 60초, 3단계 75초, 이렇게 총 180초, 장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장이 피곤합니다. 짧고 정확하게. 그게 장 마사지의 비밀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나는 지금까지 장이 가는 방향대로 마사지한 적이 있었을까? 만약 아니었다면 오늘이 바로 장이 처음으로 올바른 자극을 받는 날입니다. 마무리 시계 방향. 3단계 루틴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장은 방향을 기억합니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분 동안 일정한 흐름을 따라 움직여주면 이 시간, 이 리듬을 빠르게 학습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마사지 효과를 2배 이상 강화하는 방법, 바로 복식 호흡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단순히 배를 문지르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식 호흡을 더하면 효과가 정확히 2배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부 마사지가 장을 바깥에서 자극한다면 복식 호흡은 장을 안쪽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겉과 속에서 동시에 자극이 들어가는 것, 이게 장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Mainstream Fact. 장은 호흡 압력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의 횡격막 디아프람은 숨을 들이마실 때 내려오고 내쉴 때 올라갑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마사지하는 내부 압력입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 배가 부풀었다가 꺼지는 그 움직임은 대장 전체에 부드러운 파동을 만들어 연동 운동을 직접적으로 가속시킵니다. 그래서 복부 마사지와 복식 호흡을 같이 하면 장이 양쪽에서 동시에 밀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장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식 호흡은 장을 따뜻하게 만든다. 마사지만 하면 배 표면만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복식 호흡을 하면 장 주변 깊은 혈관들이 열리면서 천이 0.5도 정도 상승합니다. 이 온도 상승은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장이 따뜻해지면 근육 수축 속도와 신경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배를 문지르며 숨을 내쉬면 속이 더 금방 풀려요. 바로 이 내부 온도의 변화 때문입니다. 복식 호흡 플러스 복부 마사지. 딸 장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 마사지만 하면 외부 자극, 호흡만 하면 내부 자극.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장이 가장 빠르게 움직임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3분 루틴 중 호흡 사용법. 1단계. 손을 오른쪽 아랫배에 올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배를 살짝 부풀립니다. 2단계. 숨을 내쉴 때 부드럽게 압력을 주며 원을 그립니다. 이 순간 장 근육은 내부에서 수축하며 마사지 압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3단계. 다시 숨을 들이쉬고 배를 부풀린 뒤 내쉬는 순간 왼쪽 방향까지 원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들이마실 때 부드럽게 준비, 내쉴 때 장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자극이 만들어집니다. 즉, 호흡이 장을 안쪽에서 밀어주고 마사지가 바깥에서 안내하는 구조가 됩니다. 쿼키 디테일. 숨을 내쉴 때 장이 가장 민감해진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 근육은 숨을 내쉴 때 이완됩니다. 이완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압력은 장이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호흡 없이 마사지하면 장이 가끔 긴장해서 반응을 늦추지만 복식 호흡을 함께 사용하면 장이 거의 100%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학계 논쟁. 일부 물리치료학자들은 복식 호흡은 주로 스트레스 완화 효과이지 장운동 촉진 효과는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장신경 연구에서는 호흡 시 횡격막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장신경총을 자극하는 것이 초음파 영상과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복식 호흡을 3분간 시행했을 때 대장 운동 강도가 최대 27%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논쟁은 있지만 장의 움직임이 실제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복식 호흡을 반드시 천천히 해야 할까? 빠른 호흡은 장 근육을 갑자기 긴장시키고 숨이 얕아져 내부 압력도 낮아집니다. 반면 느린 호흡 4-5초 들이마시고 4-6초 내쉬기 은 장이 지금 안전하다,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장은 안전한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장에게 안쪽과 바깥쪽에서 동시에 신호를 줬는가? 약보다 먼저, 운동보다 앞서 장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무리 복식 호흡과 복부 마사지를 함께하면 장은 방향을 이해하고 압력을 느끼고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 조합은 단 3분만으로도 장이 잊고 있던 움직임을 되살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해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배를 너무 세게 누르면 장이 오히려 멈추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부 마사지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힘을 주면 더 잘 된다 는 생각. 그래서 손끝에 힘을 꽉 주고 배에 강하게 압력을 넣고 밀고 누르고 쓸어 올립니다. 하지만 장은 그런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장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강한 압력입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장 근육은 강한 압력을 받으면 즉시 긴장한다. 우리의 장은 부드러운 근육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활근은 강한 압력,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장을 보호하기 위해 근육을 딱 하고 단단하게 수축시키죠. 이건 화재 경보처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사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누르면 장이 움직이기는커녕 오히려 굳어지고 정지 상태가 됩니다. 즉, 변비를 풀려고 누른 압력이 오히려 변비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퀘르키 디타일. 장은 거북이처럼 반응한다. 강하게 누르면 장은 위험하다라고 느끼며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거북이 등껍질을 꾹 누르면 거북이가 머리를 쏙 집어넣고 움직임을 멈추듯 장은 강한 압력 앞에서 잠깐만, 멈춰 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장은 부드럽고 꾸준한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세고 빠른 자극에는 도망가 버립니다. 왜 강한 압력이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할까? 60세 이후의 장은 혈류가 낮고 점막이 얇고 근육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이때 강한 압력이 들어오면 점막의 작은 밑에 충격이 생기고 정상적인 연동 운동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사지 후 배가 더 단단해짐, 가스가 위로 차오름 속이 뜨끔하거나 쓰라림 답답함이 악화됨. 이건 잘못된 마사지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강한 압력이 림프 순환에 더 좋다. 일부 마사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하게 눌러야 림프와 독소가 더 잘 이동한다. 하지만 소화기내과, 장신경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강한 압력은 장의 긴장 반사를 유발한다. 림프 순환은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에서 가장 잘 흐른다. 과도한 눌림은 장 점막에 스트레스를 준다. 즉, 순간적으로는 시원한 느낌이 날 수 있어도 장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가 됩니다. 올바른 압력의 기준은 단 하나,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피부 아래가 따뜻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픈 압력 숨이 막히는 압력 배가 눌려서 단단해지는 느낌 전부 금지입니다. 복부 마사지는 근육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장을 깨우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약한 압력이 장을 살리고 강한 압력이 장을 멈춘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마사지 루틴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배를 풀어주기 위해 누른 것이 아니라 이겨먹으려고 누른 것은 아닐까? 강하게 누를수록 몸은 긴장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만질수록 몸은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마무리 장 마사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몸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장은 천천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들어오는 신회는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하나의 큰 실수, 역방향 마사지가 왜 장을 더 막히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비 해결 속도를 2배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를 마사지할 때 시계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배를 문지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마사지하면 장이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특히 변비가 오래된 분일수록 역방향 마사지는 효과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팩트. 대장은 오른쪽 위, 왼쪽 아래로 움직인다. 장은 항상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 왼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생리학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의 흐름과 맞춰 마사지할 때 연동 운동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장이 반사적으로 수축하고 긴장합니다. 예를 들어 횡행결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밀면 장은 잘못된 신호라고 판단해 움직임을 멈추려 합니다. 즉, 역방향 마사지는 장을 깨우기는커녕 장을 방어 모드로 만들게 됩니다. 쿼키 디테일. 장은 생각보다 고집이 센 기관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장은 자신이 움직이는 방향 외에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손으로 고양이를 반대로 쓰다듬을 때 털이 일어나며 싫다는 반응을 보이듯 장은 자신이 흐르는 방향을 거스르는 자극에 굉장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문지를 때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 가스가 위쪽으로 차오르는 느낌, 갑자기 트림이 많아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마사지 때문에 장이 실제로 뒤로 밀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역방향 마사지가 특히 위험한 이유, 역방향 자극은 특히 S자 결장, 식모이드과 하행결장에 큰 부하를 줍니다. 이 구간은 원래도 좁고 굽어진 길이라 변이 잘 걸리는 부분인데 역방향으로 밀어버리면 이 구간에 압력이 쌓이고 배출해야 할 내용물이 뒤로 역류하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 왼쪽 아랫배가 콕콕 쑤심 갑작스런 복부 팽만 배 안에 가스가 옮겨다니는 느낌, 장이 멈춘 듯한 고요함. 이 모든 게 역방향 마사지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입니다. 스콜러리 디베이트, 양방향 마사지도 도움이 된다. 일부 마사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도 자극을 주면 림프 흐름이 좋아진다. 이 주장은 림프 마사지에서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마사지에서는 틀린 접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림프는 이 3치노틀 아래 흐르지만 장은 훨씬 깊은 곳에 있음. 2. 장은 이동 방향. 이 중요한 기관 3. 역방향 압력은 신경 반사를 억제함. 4. 장. 신경총이 거꾸로 흐르는 압력에 대해 정지 신호를 보내기 때문. 그래서 장 전문의들은 배를 마사지할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이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간단한 기억법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배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맞는 방향이다. 왼손으로 돌릴 때 헷갈리면 오른손으로 방향을 잡은 뒤 왼손은 그 리듬을 따라가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 왼쪽 아래로 끝난다. 이 문장만 기억해도 잘못된 마사지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나는 지금까지 배를 어느 방향으로 돌렸을까? 혹시 반대로 돌려서 장을 지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이 한 가지를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마사지 효과는 바로 달라집니다. 마무리 복부 마사지는 기술이 아니라 방향의 예술입니다. 옳은 방향은 장을 열고 잘못된 방향은 장을 닫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악당. 복부를 차갑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왜 장을 멈추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가 오래가고 배가 잘 움직이지 않고 아침마다 속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분들,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를 차갑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찬바람 쐬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가운 배는 장을 즉시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잔군동 억제 요인입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장은 따뜻해야 움직인다. 우리 몸에서 따뜻함을 가장 필요로 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장은 혈류가 증가할 때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혈류가 줄어들면 움직임이 즉시 느려집니다. 그런데 차가운 자극은 장 주변 혈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키고 이로 인해 장 근육의 연동 운동이 떨어집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변이 딱딱해짐,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음, 복부 팽만 증가, 아침 배가 단단해짐. 이 모든 현상이 차가운 복부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복부를 차갑게 만들까? 생각보다 많은 습관이 장을 냉각 모드로 만듭니다. 얇은 옷만 입고 잠자기 배를 드러내고 소파에 눕기, 찬물 얼음물 반복 섭취, 차가운 과일을 냉장고에서 바로 먹기, 겨울에도 집에서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지 않기, 식사 중 찬 반찬 얼음 음료, 함께 섭취, 에어컨 바람이 직접 배에 닿는 환경, 특히 90세 이후에는 천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작은 습관들이 누적돼 장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쿼키 디테일. 복부 온도가 1도 떨어지면 장 운동은 20% 감소. 흥미로운 사실 하나. 복부 온도가 단 1도만 떨어져도 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약 20% 감소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복부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한 그룹과 차갑게 만든 그룹을 비교했을 때 따뜻한 그룹의 장 운동이 2배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배만 따뜻하면 소화가 잘 돼요 라고 경험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명백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차가운 자극이 특히 위험할까? 장 주변 혈관은 매우 얇습니다. 찬 기운이 닿으면 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그러면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일할 수 없어. 조금만 쉬자. 그 순간 장은 연동운동 중단, 가스 이동 정지, 변 굳기, 복부 팽만 증가, 이런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갑자기 변비가 심해진다거나 겨울에 속이 잘 부글거리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스컬러리 디베이. 복부 냉증이 실제로 장군동을 줄이나? 일부 연구자들은 청과 장군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화기내과와 한의학 통합연구에서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복부 온도가 떨어지면 복부 혈류가 감소, 혈류 감소는 장의 신경 반응도 감소, 장내 가스 이동 속도 40% 저하, 변 배출 시간 지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가 떨어진 즉시 잔군동이 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 전문의들은 복부 마사지와 함께 복부 보온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복부를 따뜻하게 만드는 3가지 간단한 습관 1. 5단의 얇은 배 보호대 또는 수건 넣기, 특히 아침 저녁 찬 시간대는 필수. 습관 2. 식사 중 10°C 이하 음료 금지 찬물은 장 근육을 바로 수축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습관 3. 잠자기 전 5분 복부 온열, 따뜻한 수건, 온찜질팩, 보온크림 모두 효과적. 이렇게 배를 덮고 자면 아침 신호가 살아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 중 배를 따뜻하게 만든 시간이 있었는가? 아니면 차갑게 만든 시간이 더 많았는가? 장은 따뜻함을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따뜻해지면 열립니다. 차가워지면 닫힙니다. 마무리 배를 차갑게 만드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장이 멈추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배가 따뜻해지는 순간 장은 눈을 뜹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복부 마사지 중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위험 신호, 바로 찌릿콕 하는 통증이 의미하는 장의 경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부 마사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찌릿, 콕, 번쩍 같은 날카로운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압력 때문에 아픈 느낌이 아니라 장이 보내는 즉각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마사지하면 오히려 장의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예리한 통증은 장 점막의 염증 신호다 둔하고 묵직한 통증은 장에 쌓인 가스나 정체된 변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리하고 전기가 스치는 듯한 통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통증은 대부분 장점막 염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맹장 주변 긴장, 하행결장 경직 장신경의 과흥분 상태와 연결됩니다. 즉, 장이 지금 강한 자극을 받으면 안 돼 라고 외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통증을 느꼈다면 그 부위는 즉시 압력을 줄여야 합니다. quirky detail. 장은 아야 라는 말을 못한다. 장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찌릿한 통증, 순간적인 수축, 갑작스러운 가스 이동, 따끔한 느낌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장은 더 큰 통증으로 알려주려 합니다. 흥미롭게도 장신경은 압력 변화에 0.01초 이하로 반응할 만큼 빠릅니다. 즉,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순간의 통증은 장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 경고입니다. 어떤 부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가? 오른쪽 아랫배, 맹장 부위 찌릿 통증이 있다면 맹장 주변 림프 조직이 예민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왼쪽 아랫배, S자. 결장 이곳은 변이 가장 잘 쌓이는 구간이라 염증과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배꼽 주변, 소장, 말단부 예민한 분들은 가스가 갑자기 이동하며 찌릿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부위들이 예민하다면 마사지 강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해당 부위를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Scholarly Debate. 찌릿 통증은 마사지의 자연스러운 과정일까? 일부 마사지 전문가들은 처음엔 아픈 게 정상이다, 뭉친 게 풀리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통증은 근육 뭉침이 아니라 장신경의 과흥분 반응이다. 실제로 장신경은 강한 압력, 잘못된 방향 또는 염증 부위를 누르면 순간적인 정이 같은 통증을 만들어 몸을 보호합니다. 장 마사지에서 찌릿한 통증은 좋아지는 통증이 아닙니다. 멈추라는 통증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즉시 압력을 줄인다, 강하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표면이 부드럽게 움직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주변 부위부터 먼저 풀어준다. 예민한 부위를 바로 누르면 장이 긴장합니다. 대신 오른쪽 위, 왼쪽 위, 배꼽 주변 이런 순서로 먼 곳부터 풀어주세요. 3. 온열을 함께 사용 따뜻한 수건 1, 2분만 돼도 통증이 크게 줄고 점막 반응이 부드러워집니다. 4. 복식 호흡으로 신경이완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 장신경의 과흥분이 빠르게 내려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나는 지금 장이 도와줘 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만 해도 마사지를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배를 문지르면서 느껴지는 가벼운 뻐근함이나 따뜻함은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찌릿, 콕, 전기 같은 통증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은 매우 예민한 기관이지만 부드럽게 대해주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장이 멈추는 또 다른 핵심 원인, 장 주변을 차갑게 만드는 습관 외에 몸 전체를 긴장 모드로 만드는 생활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마사지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장의 움직임은 단순히 배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은 우리 몸의 기분 에너지 면역력, 수면까지 연결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움직이면 몸 전체의 리듬이 가볍고 부드럽게 바뀝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배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하루의 기분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요. 마인스트림 팩트. 장은 기분 호르몬 공장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분을 좋게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는 두 번째 뇌입니다. 장이 막히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 기분이 무거워지고 불안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움직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지고 괜히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장과 뇌가 직접 연결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퀘어키 디테일. 장이 움직이면 호흡이 깊어진다. 복부가 단단하면 누구나 모르게 가슴으로만 짧게 숨을 쉽니다. 이걸 흉식 호흡이라고 하죠. 하지만 장이 잘 움직이고 배가 부드러워지면 숨이 알아서 아래로 내려가며 복식 호흡이 됩니다. 복식 호흡은 심박수 감소, 스트레스 완화, 자율신경 안정, 숙면 촉진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장이 움직이면 호흡이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의 연결, 고리를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편해지니까 마음도 조용해져요. 장이 잘 움직이면 식사 후 피로가 줄어든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눈이 무겁고 어깨가 뻐근하고 온몸이 내려앉는 경험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졸음이 아닙니다. 장에 적체가 생겨 혈류가 몰리고 몸 전체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식후 무기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이 잘 움직이면 음식이 적절히 내려가고 계속 체류하지 않기 때문에 식후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장 연동 운동이 회복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후 피곤함이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스콜러리 디베이트. 장 운동이 기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가?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 연구자는 장은 단지 소화기관일 뿐 기분 변화는 뇌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뇌 연결, 엔테릭 브레인 액시스.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변화와 감정 변화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불안 감소, 숙면 증가가 나타나고 유해균이 늘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즉, 장은 뇌에 직접 기분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공통 결론입니다. 장이 움직이면 하루가 달라지는 순간들, 장 운동이 회복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1. 아침에 배가 가볍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덜 무겁습니다. 2. 식후 답답함이 줄어든다. 음식이 잘 내려가니 뱃속이 편안합니다. 3. 트림가스 감소장이 막히지 않으니 위까지 눌리지 않습니다. 4. 기분이 부드러워진다. 이유 없이 예민하던 감정이 줄어듭니다. 5. 수면의 질 증가장은 밤에 쉬고 뇌는 편안해져 깊은 잠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장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장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움직였는가? 장이 한 번만 움직여도 그 하루는 훨씬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마무리 장이 움직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복부 마사지 3분이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회복을 지속시키는 핵심 장이 기억을 되찾는 과정, 즉 반복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과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장이 너무 오래 멈춰 있어서 이제는 아무 자극도 안 먹혀요.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장은 쉽게 지치지만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장이 스스로 움직이던 기억을 되찾는 순간이 어떤 나이에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인스트림 팩트. 장은 리듬을 학습하는 기관이다. 우리의 장은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기억하고 반응하고 반복을 학습하는 신경근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장이 실제로 이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구나 라고 학습합니다. 이것을 장신경 리듬 회복, 굿 리듬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복부 마사지의 3분 루틴이 극적으로 효과가 빠른 이유는 장이 이 반복 신호를 1, 3일 만에 기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비약물적 복부 자극만으로 대장 반사 신호가 18, 30% 회복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쿼키 디테일. 장은 손의 온기를 기억한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에는 온도 감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손으로 배를 문지르면 장 주변 혈류가 증가하면서 신경이 편안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장은 긴장을 풀고 이완하고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차가운 손으로 하면 별 느낌 없는데 따뜻한 손으로 문지르면 속이 바로 풀리는 느낌이 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착각이 아니라 장신경이 온기를 기억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장의 기억 회복은 천천히 오지만 확실히 온다. 장이 하루 만에 완전히 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작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묵직함이 조금 줄고 가스가 덜 차고 배가 덜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신호가 가끔 찾아오고 이 작은 변화가 장신경이 다시 깨어났다는 첫 증거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더 명확한 변화가 오고 이후 3주가 지나면 장이 기억을 완전히 되찾아 스스로 움직이는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 장신경 연구에서도 반복된 자극은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을 통해 장 움직임을 회복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스컬러리 디베이트. 나이가 많아도 장의 기억은 회복될까? 오래된 주장. 65세 이후에는 장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장 점막은 5, 7일마다 새로 교체된다. 대장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자극 반응성을 유지한다. 복부, 마사지, 호흡, 온열 자극을 지속하면 장 기능은 연령에 관계없이 회복 가능하다. 즉, 회복이 느릴 뿐 장 기능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장에게 한 번이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해본 적이 있을까? 장은 그 말을 들으면 정말로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은 부드러움, 규칙성, 반복을 사랑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회복력이 좋으며 훨씬 오래 기다려준 기관입니다. 잠시 잊고 있었을 뿐 지금도 당신 안에서 매일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 3분의 부드러운 마사지, 따뜻한 손의 온기, 깊은 숨 한 번. 이 작은 반복 속에서 장은 다시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분 루틴의 완성 단계와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12개 섹션을 따라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장은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부드러운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훨씬 조용하며 반대로 작은 변화에도 무척 잘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 3분의 복부 마사지는 당신의 장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장은 크게가 아니라 자주를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10분 해야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장은 강한 자극, 긴 자극, 갑작스런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짧고 부드럽고 규칙적인 3분의 리듬입니다. 오늘 3분을 했고 내일 3분을 하고 모레도 3분을 한다면 장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이 시간이면 내가 움직이면 되는구나.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다시 할 수 있겠어. 오늘도 괜찮아. 움직여볼까? 장은 진심으로 이런 방식으로 회복됩니다. 단 3분이 가져오는 변화들 3일만 반복해도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침배의 단단함이 조금 풀리고 가스가 예전만큼 차오르지 않으며 식후 답답함이 줄고 배꼽 주변이 부드러워지고 신호가 약하게라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는 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장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깨움은 강한 약보다, 극단적인 단식보다, 복잡한 보조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사지, 호흡, 온기. 그리고 당신의 손길 이제 당신은 장을 깨우는 올바른 방향, 올바른 압력, 올바른 온도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얹으면 됩니다. 바로 당신의 손길입니다. 배 위에 손을 올릴 때 그 따뜻함은 장에게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천천히 원을 그릴 때 그 리듬은 장에게 움직여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숨을 내쉴 때 그 부드러움은 장에게 이제 시작해볼까라는 초대입니다. 장은 이 신호들을 매일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3분이 내일의 움직임을 만들고 내일의 3분이 다음 주의 가벼움을 만들며 그 반복이 당신의 장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 내 장은 아직 움직일 힘이 남아있어. 나는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어. 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약보다 더 큰 회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장은 마음의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드리는 작은 부탁,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부디 오늘 안에 3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오른쪽, 위, 왼쪽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속도로,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3분 루틴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약속이 되고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용기를 주는 시작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도 당신의 장을 응원하는 또 하나의 손길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장은 언제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장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배, 부드러운 숨, 그리고 오늘의 3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